안녕하세요.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의 최지은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엔 일관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이죠. 저 사람 참 일관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에겐 신뢰와 믿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부평구의회도 민의에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일관된 자세로 구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간 제229회 정례회를 개회했는데요. 지금부터 제229회 정례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만나보시죠. 의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9회 정례회 회기 결정,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제한 설명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친 행정 계획과 실행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부평구의회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들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현장을 만나보시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보고에서는 소통과 힐링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행정구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총무과는 여가 활동,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직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일의 방식을 개선하고 근무 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질의 식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이를 기반으로 구민 중심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평구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2개 동 밴드 운영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사이버 반상회 운영 등 구정의 신속한 전달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된다면 더욱 건강한 지역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구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복지인데요. 이번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보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만나보시죠. 복지정책과는 지역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해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적극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부평구의회는 부평구민의 촘촘한 복지 지원 및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사업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복지 요구 다양성과 복지 서비스의 증대에 따른 맞춤형 통합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는데요. 자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따른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도 부각됐는데요. 여성가족과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더욱 도모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사회 환경은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견인하게 되고 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주요 업무 보고도 만나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평구는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요.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통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이와 관련해 지역의 노후화된 구조물을 정비하고 걷고 싶은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람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 변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주요 구간마다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주거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해 열악하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과는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정비 사업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업무 보고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주요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만나보셨는데요. 부평구의회는 구민을 대변해 사업을 면밀히 살피는 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관련 실태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평구의회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삼산타운 1단지 후문의 인도 교량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는 안전성도 있다. 학교에서는 계속 문을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 통학로를 낸다면은 학교 등교 시간에를 맞춰서 짧은 시간만 개방을 하고 또 닫아놓고 또 오후에 하교 시간에는 또 하교 시간에 맞춰서 은빛 보안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보장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의 통학로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과정의 안전성과 공사의 마무리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억 6,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12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폭 3m, 길이는 28.2m 규모로 교량 계획되었으면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종단 계획고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용고 상부 구조 형식으로 강형이 콘크리트로 피복되어서 내구성이 우수한 합성형 나벤교 구조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0월 착공하였습니다. 6월 말경 교량 건설과 교량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삼산동 472번지 주변 지역 상가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주변 경관이 달라질 만큼 많은 구민이 방문하고 즐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다만 영선초등학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량의 효율성과 어린이 등하교 평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평구의회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사전 점검도 나섰는데요. 박혀 있는 게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얘가 안 넘어가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근데 이거 하고 보강까지 해놓긴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런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태풍 불거나 그러면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이나 이런 폭우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름철 대비해서 우리 재개발 지역에 혹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산곡 일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 현장을 살펴보며 구조물의 안전성과 장마철 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설비 사항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혹시라도 토사 밀려 내려오면 더 심할 수 이게 이제 막힐 수 있으니까.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름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죠?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빗물들이 잘 빠져나가는 시설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토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하수로가 많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공사 지역이 아무래도 지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의 이전과 관련해 부평구 주민들의 상반된 입장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3보급단 이전 대상 지역인 일신동 주민들의 반대 집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월 말에 인천광역시와 국방부에서 이 통합예비군 훈련장을 포함한 군부대 이전 관련된 협약을 했습니다. 피해 지역인 일신동 그리고 북의 일동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그 사업 설명회나 또는 그 주민들의 공청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민의 수렴 과정이 전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민의 수렴의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일신동 북의 일동 지역 주민들은 이 협약식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니 다시 논의를 해달라고 매주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요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더 우리 일신동과 북의 일동 지역 주민들을 화나게 한 이유는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도심 외곽으로 군부대를 이전한다고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북의 일동, 일신동, 북의 일동이 어떻게 도심 외곽입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을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그렇게 박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심 외곽에 사는 그런 변두리 사람들입니까? 일신동, 북의 일동 지역에 군부대가 이전해 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의 그 준비, 그것을 사전에 했었어야 합니다. 그걸 못하고 지금에 와서 뭘 해드리면 좋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방부나 인천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장이라면 그곳이 어디라도 달려가는 부평구 의회인데요.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의회의 든든한 동행이 부평의 행복 지수를 견인하는 발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12일간 정례위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부평구의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유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의회는 항상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기 좋은 도시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이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구민이 소통하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